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8일 밤 10시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6일 남았습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시간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반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우편투표 플러스 미리 투표장에 가서 찍은 사람이 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도 처음입니다. 아마 공화당 지지든 민주당 지지든 빨리 투표장에 가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번 투표 참여자가 아마 역대 최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선거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정세에 끼치는 영향도 엄청 크다는 거죠. 특히 한반도에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1948년 트루만 대통령이 역전승해서 그 2년 뒤에 북한군이 남침할 때 즉시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했던 그런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D-6일 현재의 판세는 어떠냐? 이번에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언론으로 알려져 있고 정확도가 공정성이 세계 최고라고 일컬어집니다. 주간 잡지입니다. 이 잡지가 아주 입체적 방식으로 매일 미국 선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이 변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그 도표를 그려 가지고 보면은 정말 이게 그럴싸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매일 매시간 바뀌어집니다. 오늘의 예측치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백악관, 상원, 하원을 삭스리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를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당선 가능성을 이코노미스트 예측치는 96%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4%, 96대 4입니다. 이 승자 독식 방식의 선거인단표를 270표만 얻으면 당선이 되는데 바이든은 현재 추세로 가면 356표, 트럼프는 182표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전국 득표율은 바이든이 54.5%, 트럼프가 45.5%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경합주 가운데 경합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합주 가운데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는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의 20표가 바이든 쪽으로 가느냐 트럼프 쪽으로 가느냐는 겁니다. 이 펜실베니아 표 20표가 바이든 쪽으로 가면 나머지 주는 볼 필요가 없다. 트럼프는 무조건 낙선이다. 이렇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20표가 트럼프로 가면은 그래도 바이든은 다른 주에서 이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펜실베니아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가능성은 85% 이상으로 이코노미스트가 추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주가 미시간주입니다. 16표가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10표. 이 두 주도 바이든이 85% 이상의 승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가 29표인데 여기서도 65% 이상의 확률로서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다. 이러면은 아주 공화당 대참패가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자, 상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공화당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가능성은 75%입니다. 51석을 차지하면 다수당이 됩니다. 51석을 차지하면은 민주당이 47석에서 58석을 차지한다. 평균으로는 52.3석. 그리고 현재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25%밖에 안 된다. 예상 의석수는 47.7석, 42석에서 53석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하원은 현재도 민주당인데 하원을 민주당이 계속 다수당 위상을 누릴 가능성은 99%입니다. 의석 범위는 220석에서 265석 사이. 공화당은 1% 가능성,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1%랍니다. 의석 범위는 107석에서 21석 사이.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크게 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이 공화당의 원래 주류 세력이 레이건 노선입니다. 레이건 부시 노선인데 레이건 부시 노선과 전혀 맞지 않은 이 장사꾼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비미국적 정책과 행패를 공화당이 견제하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공화당의 골수 지지층, 이 중산층 백인층이죠. 대학 졸업 이하, 대학에 가보지 못한 학력을 가진 백인층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니까 공화당도 거기 따라가다가 결국 트럼프가 잘못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고 트럼프와 함께 공멸하는 구조가 고착이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이코노미스트 지의 예상대로 민주당이 백악관, 상원, 하원을 삭스리해서 독식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우리와 한국인과 관계되는 쪽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아주 입지가 좁아질 것입니다. 바이든이 김정은을 깡패라고 부릅니다. 공개적으로 썩으라고 부릅니다. 히틀러에도 비유를 합니다. 아주 감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도 삐딱하게 본다는 것이죠. 특히 펠로시, 2인자쯤 되는 펠로시 하원 의장은 문재인의 대북 정책에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으로서는 유리하죠. 한국인으로서는 바이든이 한미동맹을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처럼 발작적으로 한미동맹을 깬다든지 주한미군 철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하여 문재인 정권과 바이든 사이에는 아주 묘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와 문재인도 그렇게 사이는 안 좋았지만은 김정은과 친하게 지내지 않은 점에서는 같았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지 않았는데 바이든은 김정은과 척이 진 사이니까 김정은 편을 드는 문재인 정권과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계의 독재자들이 아마 좀 떨고 있을 겁니다. 세계의 독재자들 하면은 시진핑, 푸틴, 에르도안, 동구권에 몇 사람 있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독재자들. 문재인을 여기에 넣고 싶지만은 일단 좀 젖혀놓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바이든과의 관계가 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은 다를 겁니다. 아마 바이든은 동맹 중시할 겁니다.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나토를 중요시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협약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파리 기후협약에서 뛰쳐나와버리고 이란 협상 합의된 걸 이제 깨버리고 그 다음에 WHO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탈퇴하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고 특히 기후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될 것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는 미국은 원래 이 문화 권력은 원래부터 이 민주당 계열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정치 권력까지 완전히 독점해버리면은 문화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한 손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내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일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역사 바로잡기죠. 미국판 역사 바로잡기. 토마스 제퍼슨, 그 위대한 토마스 제퍼슨,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도 노예를 많이 부렸다 해가지고 제퍼슨 규탄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워싱턴, 국부 워싱턴까지 비판하는 이런 여론이 벌어지고 있고, 로버트 리 같은 남북전쟁 때 남부군을 이끌었던 유명한 장군 동상을 철거하기도 하고, 또 무슨 박물관 앞에 있는 지오더 루즈벨트 기마상을 철거한다고 하는 이런 역사 부정의 분위기가 아주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현재는 우파가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종 결정은 거의 다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됩니다. 대법원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민주당이 문화 권력과 정치 권력을 잡아도 충분한 견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미국 정치의 건강성이죠. 건강성입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가 끝나는 11월 4일부터 미국이나 한국에 새로운 국면이, 그리고 세상도 새로운 국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변화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의 정부를, 또 미국 여론을 끌어낼 거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여론을 잡고 미국 관료들을 오히려 끌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